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현대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좀 되게 재밌죠. 1차로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상한가 말고 윗골이 달고 나서 음봉을 세게 맞았습니다. 세게 맞았고 거의 뭐 6천원대의 종목이 11,000원 갔으니까 2배 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거래량에 실린 좀 신뢰도가 높은 음봉과 또 양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봤습니다. 아울러서 이때의 11,000원이라는 금액은 쭉 앞서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에 11,000원 없었고요. 그죠? 주봉으로 살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봐도 2015년 이후에도 1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죠. 월봉으로 조금 더 당겨보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월봉상으로. 자, 그런 상태가 최근에 이 코로나 이슈와 또 아울러서 국내의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증시 자금이 무려 70조 가까이 지금 예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74조죠.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시장에서 정말 잘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버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금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현재 지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고요.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도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지금 당장은 흔들림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상승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11,000원이라는 금액을 뚫고 나서 눌렸습니다. 11,000원짜리가 최저로 7,000원까지 눌렸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눌린 겁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눌렀다 다시 들어 올리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트상의 움직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좀 신뢰도 높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고요. 우선은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이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다, 좀 불안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충돌하면서 누군가 사고 팔아야 그 금액에 대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고 누군가는 10만원을 매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러면 그게 체결이 돼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거래량으로 잡히는 거겠죠. 거래량이라는 것이 건수니까, 거래 대금은 아니고 건수니까 그 종목이 사고 파는 그 종목들의 어떤 그 금액들이 결국에는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오고 간 건데, 이때 보면 이렇게 양봉 그리고 또 양봉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이죠. 다 신뢰도가 있는 캔들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다시 한번 볼까요? 터진 양봉이야말로 실제로 정말 신뢰할 수가 있는 양봉이고 음봉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나서 밀린 음봉이었는데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뭐 주가의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느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니까 이렇게 뭐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저는 그런 걸 살펴보죠. 매동이 어떻게 됐는지. 23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인데요. 23일 날에 매동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3일입니다. 외인이 금액 크진 않지만 18억 정도 순매수를 했죠. 18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매도의 주체, 윗골이 달면서 쭉 밀렸던 이 음봉, 윗골이 단 피레침 음봉이나 다름없는 이 음봉이 심지어 무려 이 양봉의 몸통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때에 가장 많이 매도한 주체는 어찌됐건 개인이었다. 그죠? 기관의 합은 뭐 기관마다 조금은 상이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어찌 보면 이 매도의 주체는 상당 부분 개인, 그리고 기타 법인도 아까 있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8억 정도.
그죠? 기타 법인과 메인이 좀 순매도를 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기타 법인이라는 그 주체는 사모펀드와 비슷하게 사실은 뭐 단기적인 흐름의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상승했을 때 좀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차익 실현에 좀 의지가 강한 주체라고 보면 뭐 그런 의미로 이 윗꼬리 달고 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차트가 다시 한번 세 개의 음봉을 맞고 소위 말하는 적산병이죠. 갭으로 좀 밀렸으니까요. 다시 전환을 하면서 이때에 이렇게 양봉을 만듭니다. 거래량이 조금 터진 양봉이죠. 이때도 역시 윗꼬리 달았는데 이 윗꼬리가 물량 소화냐 아니면 뭐 차익 실현이냐를 보는 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동을 봅니다. 12월 30일 매동을 딱 찍어보니 외인이 또 샀다는 거죠. 이번엔 기관도 샀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개인이 20억. 개인만 털렸다. 여기서 개인만 털렸다. 다시 갭으로 올리는데, 자, 그럼 이날 1월 4일은 어땠느냐? 다시 보죠. 개인만 또 40억 순매도, 외인과 기관이 기관의 주체별로는 다르지만 또 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이 되게 보합으로 좀 마감되는데 이날에 좀 되게 좀 제가 이날에 아마 영상을 찍었었나 모르겠는데요. 한투와 금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매수 매도하면서 막 엉망진창이었던 날이 있어요. 거래원 보면 그죠? 한투하고 아마 삼성증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한 순식간에 들어올렸다가 순식간에 막 뺐다가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보합으로 마감을 하고 나서 그죠? 그 위치에 그죠? 이제 매도는 안 좋지만 그 위치에 잘 보시면 이때쯤이거든요. 그때 세 개의 양봉을 뽑아내고 나서 밀리지 않으니까 도지를 주고 나서 바로 좀 올려버리는 거죠. 도지라는 것이 십자가인데 위와 아래와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방향성을 좀 정하지 못하고 힘이 팽팽한 상태, 밀릴 수도 있지만 들어올릴 수도 있는 상태. 여기서 들어올리고 나서 거래가 터집니다.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양봉이 좀 생기고요. 이제는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이 캔들의 하단 몸통입니다. 몸통. 얘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보시면 몸통을 한번 세워 놓으면 이 하단까지는 나름대로의 지지라인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다시 들어 올리고 그죠? 다시 밀려서 결국에는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추세죠. 추세. 지금 보면 이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다. 이거 지워볼까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것은 현재 깨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자꾸 지우네요 제가.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음봉은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양봉 세워놓고서 이때 이 조정 구간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어요. 빠질 때 거래량 죽었고 살짝 들어올 때 양봉 나오고 다시 거래량 없는데 신뢰할 만한 음봉과 어떤 뭐 하락이 아니다. 눌러주는 움직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죠? 이 윗꼬리는 이틀 전이니까요. 그죠? 이때였나요? 8월 12일. 이때 윗꼬리는 외인들의 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외인이 또 순매수를 30억 가까이 여기서 했습니다. 양봉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는 또 외인과 기관의 어떤 자금의 이탈이 크지 않아요. 이때 들어온 자금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강한 상승에도 다 보면 큰 금액들이 많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많이 사봐야 뭐 39억, 뭐 40억 가까이 매도해봐야. 근데 31억 들어왔으면 비중 있게 들어온 거고 이런 상태에서 양봉하고 살짝 눌렀다는 거죠. 이 눌림은 오늘 뭐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주가의 뭐 등락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등락폭이 좀 크지는 않았다.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일당 응당 충분히 이 조정 받을 만한 정도 수준의 조정이었고 거래량도 안 터졌기 때문에 앞에 캔들을 잡아 먹었지만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지금 깨지지 않았어요. 일봉상으로 요거를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상으로 봐도 뭐 큰 이슈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살짝 좀 거래량이 좀 없으면서 눌려지는 느낌이죠. 지금 어쨌든 계속 상승하는 주봉상이 어떻게 보면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도 않은 뭐 그런 상태다. 그래서 뭐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지켜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 금요일 날인 내일에, 오늘 물론 단일가에서 좀 밀려서 조금 찝찝합니다만 금요일인 내일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현대약품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뭐 실적에 대한 이슈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발표가 나는 것도 있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있어 봐야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확 눌려버린다? 그럴 만한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켜볼만 하겠다.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캔들의 상단인 하단 몸통의 하단인 8,100원 정도 쭉 당겨보면 그 8,100원이라는 라인은 나름의 또 의미 있는 자리죠. 앞서서 계속 뚫지 못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지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눌려도 8,100원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든 아니면 살짝 찍어주고 다시 들어 올리든 어찌됐건 이 9,100원 정도 라인, 이 몸통의 중간이자 이 캔들의 몸통, 여기 라인까지 한번 돌파하는 시도는 충분히 나올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세라는 것이 이 정도 종목이라고 하면 들어오면 순식간에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눌려도 이걸 그냥 주가를 눌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렸다가 착시를 하면서 눌려도 누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옵션 만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임 자체가 썩 뭐 나이스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래량 죽은 음봉이다? 그러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죽은 음봉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양봉에 대한 것들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이 거래량이 조금 터진 윗꼬리 양봉이 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 털렸지만 다시 돌았기 때문에 다시금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봐도 괜찮은 좀 시장이자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차트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알고 있으면 추후에 비슷한 류의 차트를 뭐 트래킹하는 그런 종목이 나타났을 때에 대응하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많은 종목들을 분석하시고 고민하실 텐데 그 종목들마다 다 수익으로 모두 마감하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되실게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내일 시장에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